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에도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지만 정치권은 훨씬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민주당은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면서 과연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한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좀 시간이 지체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아니다, 즉각적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윤석열 탄핵과 무관한 일이다라는 의견까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방송으로 스픽스에서 긴급평선 준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 상황 어떤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평소에 이번에 평소에 이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계속 고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미 들어와서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스픽스 게시판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 1인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에 과연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던져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으신 분은 들어가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2시간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59,0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대0 만장일치 파면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데, 자, 요것은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헌재에서 저렇게 이제 금요일 날 탄핵 선고를 하겠다라고 한 뒤에 당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수정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글쎄 뭐 당에서 계획된 내용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거나 네. 또 광화문에서 뭐 농성을 더 연장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큰 기조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좀 작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것이지 기조의 변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일단 헌법재판소의 우리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계속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 논조와 더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죄가를 응당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이제 비상대기를 한다, 4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거죠? 4일까지 비상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국회에 모두 다 남아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일체 어떤 다른 행동들, 뭐 개인적인 국회의원의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윤석열의 파면 선고입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뭐 하다못해 테러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고, 정치적 상황이 또 급변하는 일들, 혹은 더 국민의힘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비상대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결집하고 그와 관련해서 일사불란하게 파면 선고까지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김 의원께서 이제 방송 나오는 것도 잠깐 나왔다가 이제 국회 주변에서 국회에서 호출을 하면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상대기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 호출이 되었을 때 30분 안에 전체가 다 네. 모여야 되는 것. 예, 이게 비상대기의 민주당 네. 개념입니다. 어쨌든 뭐 지역구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테고. 지금 지역구로 가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사실 저도 오늘 지역구에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네. 거기 다 포기하고 일단 이 방송 나왔다가 바로 또 이제 국회로 돌아가셔야 한다. 국회로 갔다가 오늘은 이제 7시에 예. 비상행동과 야5당의 연합 집회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원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하고 헌재 포위하고, 또 저희 초선 의원들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24시간 풀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밤새서 농성장에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께서 이제 보셨던 사진은 김준혁 의원이 오늘 방송 오기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찍었던 사진. 지금 방송사에서 이제 현장 생중계하는 준비가 있고요. 지금 진공경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공경비. 네. 완전히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이 완벽하게 차단하는 이런. 저 사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시 40분 정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제가 2시부터 1인 시위가 헌재 앞에서 있었는데 한 11시에 11시 즈음에 선고기일 지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진공 상태로 이제 만드는 과정들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야 5당이 그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이제 철수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철수를 하고 나서 이제 찍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보여줬던 사진 중에 하나가 예. 헌법재판소 안에 나무로 만든 이제 대가 만들어집니다. 예, 예. 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방송 장비가 예. 지난주 목요일부터 요겁니까? 예, 지금 지난주 방금? 목요일부터 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 직접 목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저 방송 장비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다음 주에는 분명히 파면 선고가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했는데 예. 이걸 또 공개적으로 또 드러낼 수는 없었죠. 네. 예, 그렇지만 오늘 이제 저희 몇몇 의원들한테는 저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헌재가 저렇게 방송 장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헌재 안에 저것은 파면 선고 아니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저희가 국회에서 탄핵 선고될 때 방송 장비들이 들어와서 생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 그래서 파면 선고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됐던 겁니다. 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럴수록 뭉치고 또 뭉쳐야 합니다. HK님,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추후 대응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엄브레더님. 자, 이제 전 파크님께서는 자, 민주당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덕수 최상목 탄핵하라. 이제 이런 것이고, 오늘 김한배 대표는 아침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이제 선고일을 지정하는 걸 보고는 네. 첫 번째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너무 그 안도가 일단 됐고요. 예. 그동안 정말 12.3 내란 이후로 내란성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던 온 국민이 드디어 일상을 찾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단 먼저 그게 제일 큰 느낌이었고요. 예. 그러나 아까 전에 김진영 의원님께서 민주당 상황 말씀해 주셨듯이 시민사회 저희 입장에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네. 아까 지금 한덕수 최상목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고요. 네. 체포의 대상입니다. 예, 지금 이미 저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줬습니다. 마원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2번이나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수개월 동안 이런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권한대행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자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직무유기로 반드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고 이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공수처에 고발을 이미 해놓은 상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최상목 어제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공수처가 좀 그렇게 이례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는데 네. 어제 국회에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미명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했던 자료들을 네. 국회에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관을 파견해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디로부터 압수수색이 확보를 게 아니라 했습니까? 이제 이미 예. 제출을 받은 거죠. 예, 이미 제출을 국회로부터 네. 받았다. 국회로부터 예. 이미 제출 받아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도 중대하지만 이 내란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도 매우 중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란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최상목은 특히 이렇게 위헌적인 그 마은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직무유기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공수처가 소환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수사 이제 향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질문을 좀 드리기로 하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금요일 날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할 거냐? 국회는 이제 2일, 3일, 4일이니까 내일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 지금 목요일까지 지금 이제 국회가 열려 있더라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탄핵과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보고는 하고 네. 24시간 또는 72시간 내에 이제
그 의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공식적인 방침 또는 의원님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 일단 시점에 대해서. 전 먼저 제 개인 의견부터 먼저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한덕수, 최상목 헌법을 위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한매 대표님 체포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탄핵 이후에 체포 구속돼야 될 사람들이고요. 어쨌든 저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아니라도 네. 한덕수 최상목은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그러면은 이제 탄핵 선고일이 금요일인데 그것과 무방하게 두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도 저희가 예. 현안 질의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국회를 열 때 그 여는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를 하는데 내일이 법안 심사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대정부 질의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정부 질의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법안 심의나 아니면은 의결의 내용을 갖다 집어넣고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다면은 저는 이번 주 안에도 한덕수, 최상목은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그 국회의장실하고 여야가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지금 국민의힘은 저희는 1, 2, 3, 4 나흘을 국회를 열어야 된다.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국민의힘은 딱 하루만 열자라고 해서 싸워서 어쨌든 저희들이 좀 이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일, 3일, 4일. 예, 사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 이제 협의되는 내용 과정에서 의결의 부분이 이제 내일 진행이 되는데 내일은 어쨌든 한덕수 최상목과 관련된 이제 법사위 의견안은 이제 올라가는 보고 형식이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빨리 진행이 된다면은 다음 주 월화에 다시 이 내용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협상 과정에서 다시 또 해서 목금에 탄핵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을 하고 그리고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면은 저는 이번 주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의 공식적인 견해 말고 김준희 의원께서 이제 보시기에 금요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잡혀 있습니다. 최상목과 관련된 한덕수와 관련된 마흔여 개평한 임명 문제는 자, 시한이 오늘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들은 절대 다수가 이 트랙과 금요일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는 별도로 다루어서 이렇게 그냥 진행하고 한덕수를 바로 탄핵을 하라 지금이라도 네. 그러면 최상목도 끼워서 탄핵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탄핵을 해버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대다수의 민주 시민들의 의견이 예. 지금은 맞는 거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그 안을 함께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고요.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4일 선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지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 마치고 나서 원내대표실 정무실장 정책실장 두 분들하고 같이 4일날 파면 선고와 관련된 기일 지정 이야기 그리고 파면 선고와 관련된 일정에 대한 협의를 좀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좀 논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확고한 것은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에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을 파면하는 것이 탄핵하는 것이 예. 어떤 당의 방침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기를 가지고 말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여러 차례 기자회견 과정에서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단을 내겠다. 이 중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이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최상목과 관련해서는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최상목은 환투기꾼입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국채를 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부총리인데. 환투기예요. 환투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환율을 통제하고 가급적 환율을 계속해서 12.3 내란 이전으로 돌려놔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1,470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것이 1,450원이었는데 1,470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최상목이 환투기를 목적으로다가 근 억대에 그것도 1억도 훨씬 넘는 2억대 가까운 돈으로다가 미국 달러를 샀다? 국채를 샀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자, 도의적으로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뭐 이런 것도 재테크 아니냐라고 이제 항변을 할 게 뻔해서 이 질문은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제가 매우 궁금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이 자 그러면 금요일 이전에 내일 수요일 날 보고를 하고 목요일 날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예.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소통방 안에서 올라오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것은 반드시 탄핵을 한다. 이 탄핵에 대한 원칙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오늘도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 안에 완전히 끝나느냐 아니면 파면 선고가 진행을 시키고 다음 주 초에 최상목까지 저는 이번 주에 한덕수 탄핵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당의 입장도 이번 주 안에 한덕수 탄핵은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최상목하고 같이 쌍탄핵을 하는지 나눠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내 지도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중대 결단은 쌍탄핵으로 보는 네.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금요일 날 이제 탄핵 선고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뭔가 좀 늦추고 상황을 관망한 뒤에 결정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뭐 전망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최상목이 더 저는 그 저희 시민사회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는 예. 자거든요. 예. 지금 기간도 훨씬 위헌 상황인 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최상목이 더 오래 끌었거든요. 그리고 최상목이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줬던 행태가 예컨대 그 이 내란 잔당들을 알박기 인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박현수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지금 최상목이 그동안 했던 인사가 끔찍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최상목이 알박기 인사한 거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한독수보다도 선행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탄핵안도 미리 발의됐거든요. 최상목이 먼저. 저는 그래서 최상목을 먼저 탄핵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당위론적 측면에서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 자 금요일 날 선고일 이전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선고와 예. 동시에 대선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수도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파면 결정 이전이라도 예. 이 두 자들은 이미 진작부터 탄핵이 돼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파면 결정이 나자마자 대행이 곧바로 그 이주호 부총리 경제부 장관에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예정대로 본회의를 강행을 해서 파면 결정과 거의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뭐 원내 대표나 원내 수석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세밀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저희들이 2일, 3일, 4일을 본회의를 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원래는 이제 1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2일, 3일, 4일, 사흘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파면을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아주 세밀하게 좀 더 알아봤으면 좋았을 네. 텐데 지금 그 저희 의원들의 좀 송구한 이야기인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예, 지금 저희들이 다 이야기할 수 좀 없게 좀 뭐 또 약간의
지금 비밀 유지 같은 게 지금 있는 게 지금 혹시 사실입니다. 죄송한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희 이제 시민단 네. 대표로서 이게 좀 사실 많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쌍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이런 그 뭔가 아니, 썰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 아니고요. 의원총회 어제 하셨는데. 제가 의총 현장에서 다 있었고 예. 지난번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제 좀 줄탄핵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 한 분이 뭐 좀 격한 아니 줄탄핵이 과정에서-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하고 최상목에 대한 쌍탄핵. 아니 그러니까 예. 줄탄핵에 대한 기자회견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네.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윤종근 의원이 그 중진 의원들과 약간의 이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이견들이 아니라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탄핵하는 걸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분들은 아무도 없고 다행이네요. 다만 그 시기를 갖다가 조금 더 앞으로 할 거냐 뒤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 9일 동안 단식을 광화문에서 하느냐고 그 사이에 3번에 있었던 의총을 제가 못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지만 나중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 기일과 관련된 내용이었지 그 뭐 두 사람을 탄핵하는 걸 반대하는 의견은 나온 적이 없다. 다행이네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지금 원칙론적 대응이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자, 오늘까지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면 네. 당연히 탄핵을 시켜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발언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수단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수단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부차적으로는 그렇겠죠. 예, 왜냐면 저희가 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어쨌든 윤석열 파면 선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역시도 헌법을 지키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적 측면에서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당연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역으로 좀 강조하는 과정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임명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한덕수 자체에게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도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그들이 들을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건 알고 있는 거죠. 여기 큰 틀에서 보자면은 헌법재판소에게 우리가 헌법을 지키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끊임없이 구인 체제가 헌법상 맞는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부한테도 구인 체제를 빨리 임명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돕겠다. 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 한덕수가 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탄핵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자, 그러면 혹시라도 한덕수를 탄핵했을 때 최상목도 동시 탄핵을 했습니다. 네. 4월 4일 날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결정할 때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탄핵을 하든 하지 않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면 네. 원칙적으로 그냥 탄핵해버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이제 절대 다수의 지금 시청자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뭐 아니 그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제가 그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가게 됐을 때 국민의힘의 대응 방식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다. 다만 시청자분들한테 혹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탄핵은 100%다. 탄핵은 100%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변동의 가능성이라든지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네. 선거기일이 지정되기 오늘 아침에 평의하고 곧바로 이게 나왔거든요. 예. 평의가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는 당일날 4월 4일 날 아침에 편결 없이 곧바로 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변동 가능성은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이 탄핵이 한덕수나 최상목에 대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 지금 파면 결정에 대한 결정은 이미 그 최종 종결이 됐다라고 자, 그 물리적으로 부분은 이제 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핑계를 그날 하지 않고 핑계 없이 바로 선고를 하느냐 아니냐. 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제가 이제 파악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이제 네. 평일은 끝이 났지만 평결은 그날 이제 11시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마지막 평결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평결이 생각을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이미 결정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그때 회의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금요일 날 선고일까지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정치적 부담은 본능적으로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좀 과격한 언어나 아니면 뭐 시민사회도 아마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오전과 오후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존중하고 8대0 기각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인용 예, 8대0 8대0 예, 기각은 인용을 저쪽이 예, 원하는데. 8대0으로 인용을 해달라고 계속 좀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아니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갖다가 탄핵하는 이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덕수나 최상목이 해왔던 매국적 행위 그리고 반헌법적 행위 그들을 탄핵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 예. 헌법재판소를 거꾸로 한덕수와 최상목이 농락한 거예요. 네. 농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두 사람을 쌍탄핵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전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판결과 관련돼서 지금 보도 내용 조금 정리해 드리면 선고 당일날 할 가능성이 이제 판결은 높다는 것이고 전원일치의 결론이 이미 났으면 그 이유를 낭독하고 최후의 주문을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이제 전원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지금 보도가 주문을 하고 이제 예. 이유를 그렇죠. 설명하고 예, 예. 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에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제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서 4대4 뭐 5대3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그쪽의 내거나 방송 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심지어 뭐 그 8대0 각하라고 지금 그런 지금 완전히 동상이몽이고 완전 극단적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말 그대로 희망회로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좋은 사인은 아까도 뭐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헌재가 생중계를 허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온 국민에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결국 헌재도 상식적인 그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는 헌재로서의 존재 이유를 아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 여실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예, 이미 그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나왔고 이미 이제 극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한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사후의 어떤 그런 여파를 우려해서 자기들끼리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이 달래기에 들어간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상보다 늦어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보다는 좀 빨라진 이제 시기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4일을 이제 선고일로 지정한 것은 가장 큰 요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도 있었고 국민적 압박이 엄청 거셌는데 일단 저는 한 달 전부터 3월 4일이나 뭐 중순경에 선고는 없을 거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했었습니다. 3월 28일, 31일 혹은 4월 4일, 4월 4일 이후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줘야 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일단 첫 번째
뭐 너무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재명 대표님의 고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던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집단으로 변질이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로 인간의 욕망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가 다 청렴결백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존재할 것이다. 그 유혹의 하나는 어떤 것이냐? 바로 헌법재판의 기일을 늦추는 게 소수에게 부여된 임무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내부가 현재 정리가 안 돼 있다. 대선 후보가 누군지도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정리하기 위해서 늦게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리는 보수 세력의 아주 우두머리급 되는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을 버렸어요.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간을 끌게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게 하는 것. 지금 보십시오. 지금 초반에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이야기 났을 때 보수 쪽에서 반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지금 이념 대결로, 진영 대결로, 이렇게 체제 대결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정의냐 아니면 부정이냐 이 논인데 체제 대결로 만드는 과정을 이들이 성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직에 대해서 늦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기현 판사 때문에 이거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이 범죄자 윤석열을 탈옥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내보내는 바람에 갑자기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재판단은 3월 28일 정도 했어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시킴으로써 그것과 관련된 그런 논리를 이제 다시 정립하느냐고 저는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된 과정에서 4월 4일이 되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 이 지난 주말부터 이 5대3 대드락설이 돌면서 갑자기 이 새 이름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 무슨 그 국민 역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니까 저는 뭐 법관들도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세게 각인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족들에게도 개인적인 레벨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제 이 정영식, 그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사람을 내란 방조, 직권남용 및 내란 방조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강하게 있었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심지어 국민들에게 손배 청구를 하겠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가족들까지 이거 이후에 파면 결정은 파면 결정이지만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손배 청구까지 당할 위기에 있으니 얼마나 가족들까지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중에서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매우 억울해하지 않았을까. 예컨대 정영식 재판관은 주심이셨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 탄핵 심판을 이끌어오다가 막판에 느닷없이 자신이 이제 이 파면 결정에 반대하는 그 반대파의 수장처럼 되니까 본인이 그런 이름에 큰 부담을 느껴서 아마 좀 용단을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 상황이 급격히 나머지 재판관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정이 됐다고 저는 좀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요.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사석에서 자기 동기한테 내가 이렇게 그 각하하거나 기각적으로 가 있다는 것으로 보는 이런 평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도 예, 오해를 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뭐 어찌 됐든 각자의 자기 의견이 최종 판결에 반영이 되겠지만 국민적 압박이 이렇게 이제 거센 것이 결국 헌법재판소를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100%다. 예. 저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의 국회의원들의 힘은 한 10%. 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매일같이 광화문 농성장에 오고 집회장에 오고 주말마다
100만, 200만씩 모여주는 그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저는 그 헌법재판관들에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7년에 전두환이 호원 조치를 했었습니다. 예. 호원 조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생들만, 대학생들만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 네. 직장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직장인들이 나오면서 버스 안에서 경적을 울리고 버스 안에서 시민들이 손수건을 흔들고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점심 식사하고 30분 동안 구호 외치고 들어가고 저녁 때 퇴근하면서 구호 외치고 들어가고 이 힘이 당시 전두환 노태우에게 엄청난 압박이 와서 6.29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다 봐요. 언론에서 200만 모였는데 15,000명 모였다. 2만 명 모였다. 이렇게 거짓말 기사를 써도 이 사람들도 지금 유튜브 안 보겠습니까? 그 유튜브 안에서 드론으로다가 3km, 4km로 이어지는 수많은 민주시민들의 모습을 안 보겠냐고요. 이 민주시민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행동들, 절박한 호소를 왜 이들은 모르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우리 애국적 민주시민들의 그 뜨거운 행동이 저는 현재 재판관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의원들이 최종 의견을 자신들이 결정을 했다 또는 지금 한 2, 3일 사이에 뭔가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추론의 영역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 같은 조짐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가든가 광화문광장으로 가기 위해서 비상대기를 선언을 하고 어느 누구도 지금 4월 4일 끝날 때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 시민사회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뭐 4월 4일 날 뭐 마치 뭐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고 이미 뭐 샴페인을 터트리는 분위기잖아요. 저는 이게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저는 날짜 잡은 지금 것은 끝까지 천만다행이다. 시민사회도 예컨대 지금 비상행동 저희가 이제 1,700개 시민단체가 연합된 그 윤석열 극각대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결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밤 9시까지 24시간 동안 헌재 에워싸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정대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극우 집단, 극우 세력들 그리고 이제 유튜버도 제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좀 차분해졌더라고요.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버는 이제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8대0, 7대1 정도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자, 보수 유튜버 쪽에는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이 하는 방송은 전반적으로 4대4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일단 좀 풀은 좀 많이 죽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헌재 앞에 매일같이 나가야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 제가 8시 반 이제 헌재 앞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좀 있다가 10시에 이제 제가 그 1인 시였었습니다. 제가 1인 시 하기 전에 이제 9시 반부터 윤상현 의원, 조배숙 의원 이 사람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피켓이 즉시 선고였어요. 네. 즉시 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SBS 임모 기자가 예. 뭐 5대3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일종의 약간 소용돌이 광풍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의견들도 좀 존재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이 너무 확신을 하고 빨리 지금이라도 선고를 해서 5대3으로 끝을 내자. 5대3이 되게 되면 윤석열이 복귀를 하는 것이니까 어제 하루 종일 즉시 선고, 즉시 선고, 즉시 선고했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또 기자회견을 하러 갔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갔는데 그때도 즉시 선고, 즉시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골목 안으로다가
막 이 극우 세력들, 유튜버들 뭐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 뭐 쌍욕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저를 뭐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세게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 프랜카드 내려놓고 나와서 이제 또 좀 강력한 대응을 좀 했었는데, 근데 아까 11시 이후에 제가 다시 헌재 앞을 갔어요. 갔는데 풀 죽은 정도가 아닙니다. 즉시 선고 이런 얘기는 없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왜 헌재가 4일날 선고 기일을 지정했느냐. 기일 지정 취소해라. 아까 11시까지 11시 그 전까지 즉시 선고하던 사람들이 막상 선고 기일을 지정하니까 왜 선고 기일을 지정했느냐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앞뒤 안 맞는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18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가 계속 시간을 끌길 바랐는데, 이제 선고일이 지정되니까 올게 왔다라고 이제 본능적으로 인식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 제가 평소에 교수님이라고 예. 뭐 이렇게 호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최종 선고는 몇 대 몇으로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8대 0이 8대 0으로 네. 만장일치로 인용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파면된다 이렇게 보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수 한두 명한테 주어졌던, 만약에 이건 다 뇌피셜이긴 합니다. 또 뭐 추측이기도 한데 이렇게 늘어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한두 명한테 주어졌던 임무는 기일을 늦추는 것이다. 예. 그 늦추는 임무를 그들은 다 한 겁니다. 다 했고, 대신 그들의 체면이라든가 그들이 향후에 활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 그들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서 소수 의견을 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활용 대상이 안 됩니다. 보수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세력들이 향후에 그들을 또 써먹기 위해서 8대 0으로 가게 만들고, 그 뒤에 그들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또 반영하면서 아주 은밀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8대 0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자, 거죠. 여당님께서는 예. 김준혁 의원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고, 김 의원 잘하고 있습니다. 이름성님 이렇게 해주셨고, 만장일치로 인용된다라고 이제 지금 의견 주신 뭐 희망의 나라님, 서명식님,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많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자, 그날 최종 선고는 어떻게 될 걸로 지금 김한매 대표는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8대 0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예. 중간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분이 5대 3 상황에서 사실 대드락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임찬종 기자의 출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과정입니다. 과정. 근데 우리가 원하는 듣는 유일한 그 사실은 마지막에 최종 결론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법관이라면 도저히 기각을 시킬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뭐 5대 3, 뭐 6대 2 우여곡절 겪더라도 결론은 모두가 다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에 결국 찬성하는 인용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추가 의견 또는 별도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이냐. 그러나 결국 8대 0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망하는 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스픽스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3시간 전에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금요일 탄핵 선고를 예측해 주신 분이 한 2, 3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가 금요일 날 한다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올렸는데 한 3, 4만 명이 참여를 했고요. 자, 금요일 날 탄핵 선고를 예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6만 7천 명이 투표를 3시간 만에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히 대단해. 이제 많은 분들이 스펙에 들어와서 투표를 하셨는데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92%, 7대 1, 2%, 6대 2, 그리고 2% 이제 개각도는 각하 4%인데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다. 왜 저희들이 이제 저렇게 집단지성으로 의견을 여쭤보느냐면요. 금요일 날 선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금요일 날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탄핵 선고 결과도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저 내용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장일치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2, 3일 정도 시간이 있다는 것은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자신의 의견은 다 내놓고 또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 헌법재판관 8인 안에서는 그렇게 정해놓은 상황에서 합의해서 4월 4일 오전 11시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 문제를 반드시 원칙에 맞게 국민들 앞에서 결론을 내서 그 성과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명백합니다. 명백하다. 명백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 좀 그 민주당에 꼭 이제 네, 제가 네.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주호 그 부총리가 그 쌍탄핵 이후에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 되고 그 대선을 치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안심해도 될까요? 그 최소한 최상목이나 그 한덕수가 보여줬던 그런 행태, 그 내란에 그 동조하는 이런 행태를 이주호도 보여주면 어떨까 어쩌라는 걱정이 많은 국민들이 있을 수 제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예. 좀 드리자면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이주호 장관 쪽에 제가 2차례 만나자고 따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뭐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다 했는데 계속 거절을 했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의 속내는 다 아는 거겠죠.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만약에 4월 4일 날 만약이 아니라 이제 100% 확신을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 선고가 나면 그 뒤에 한덕수, 최상목이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된 이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헌법적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주호가 더 이상 윤석열 눈치 볼 이유도 없고 조기 대선이 들어가는데 본인이 굳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가 헌법 위반을 통해서 탄핵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근 1년간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불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다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와 관련된 속에서 무리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다. 며칠 사이에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주면 되겠죠. 그죠? 이틀이나 길면 사흘 탄핵해야죠. 그 다음 김문수 당연히 안 하겠죠. 탄핵해야죠. 줄탄핵 상황이 또 근데 보여요. 예. 저는 제가 판단할 때 어쨌든 다 뭐 김문수까지 탄핵하고 그 뒤에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안정된 대선을 치르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낫다. 그래도 무서우면 국민을 믿어라. 국민과 함께 손잡고 가면 민주당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탄핵 국민에서 윤석열의 파면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은 원칙대로 움직이면서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개인 의견으로 드리면서 오늘 정말로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시 또 국회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제가 표정이 좀 밝아지는 것은 정말로 막 이 묵었던 체정이 지난주에 한번 쑥 내려갔고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복이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제가 좀 잠깐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실 그 우리 전 대표님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계속해서 좋은 제안을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 대표님의 좋은 제안을 우리 원내대표실에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 과정에서 아주 좋은 해법으로 많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해결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전기한 대표님한테 있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는 얘기 못 하시니까 제 입으로 꼭 말씀을 좀 저도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를 계속 최근에 많이 봤는데 이것 때문에 날짜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결국은 스픽스가 주도적으로 한 게 뭐냐면 강경책과 회유책을 다 동원을 해서 결국은 이런 그 헌재 재판관들 특히 이제 파면 결정에 주저했던 그 소수 일부 재판관들이 막판에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도
됐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용 멘트 해주시는 거는 이제 감사히 받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시는 정치 고관여청으로서 의견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한민국 민심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일단 파면 선고 일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다랐다. 그 결과 다시 지켜봐야 하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유당님, 오렌지님, 빈맨님, 달혜정님, 그리고 만독불침님, 아름님, 평소에 제가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이런 분들 우리 방송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특히나 김준혁 의원 많이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면 정말로 좋은 정치로,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로 여러분들께 보답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님, 김한수님, 여러분들 모두 말씀 감사드리고요. 만수리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정계환 아주 훌륭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방송용 멘트라고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 칭찬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오늘 긴급편성 이렇게 준비했고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 방송 대구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갈 때마다 만나시는 분들 스픽서 애청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스픽서의 주인입니다. 이 생각 잊지 않고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정에서 혹시 필요한 인터넷 교체 시기가 되면 인터넷 비교원 꼭 연락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수기, 휴대폰까지 상담할 수 있으니까 많은 혜택 받고 인터넷 비교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혹시 광고 광고 빨리 네. 하십시오. 예. 네, 저 뭐 사생 잘 아시다시피 민주진영의 고발 투쟁 단체로서 정말 열심히 이제 3일 뒤에 예. 곧 파멸될 그 내란숙의 윤석열을 100번 넘게 고발해 왔는데 저희가 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저도 있습니다. 개인 채널이 예. 법 앞에 평등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법 앞에 평등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김한배 대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법 앞에 평등 TV도 여러분 관심 가지고 구독해 주시면서 정말로 혈혈단신으로 바깥에서 투사처럼 행동주의 자처럼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응원과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편성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녁 8시 10분에는 더 많은 내용,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역전 용사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